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어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각각 국회에서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야당의 대표, 여당의 대표. 어제 이재명 대표의 연설은 제가 부가 설명을 안 해도 참 실소를 금치 못할 수준의 연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내용들이 불과 18일, 20일 전에 자기 입으로 내뱉었던 그 말과 정면 배치되는, 아니 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연설이었습니다.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위원회, 기본사회 포기하겠다면서 그런데 또 기본사회로 돌아가지요. 기본사회에 무슨 성장이 있습니까? 이게 완전히 정신분열증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는 반도체 관련된 토론회에서 52시간 예외 적용 가능하다 하다가 그렇게 하니까 노동단체에서 들고 일어나고 난리를 치니까 또 52시간으로 적용하고 주 4일제로 하자. 주 4일제 근무에 52시간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닙니다. 문재인도 이것 가지고 팔아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택도 없는 얘기,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가능성도 없는 얘기다. 그리고 또 추경을 하자입니다. 아니 불과 2, 3주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추경 25만원 지역 화폐 나눠주는 것보다도 더 효율적인 정책이, 경제정책이 있다면 이걸 포기할 수 있다 하더니 이제 덧붙여서 그 25만원씩 다 주면은 13조가 듭니다. 근데 그걸 2배로 더 늘려가 추경 30조를 요구합니다. 아니 윤 대통령이 집무하실 때 정부 행정부에서 국가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달라고 하니까 돈 다 잘라놔놓고 지금 와서 무슨 생색 내겠다고 추경 30조입니까? 자르지는 말든지 다 없애고 지금 와가지고 생색 내는 거예요. 생색 내는 게 아니라 사실 국민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윤 대통령이 하면 안 되고 자기가 하면은 산타클로스가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잘한다고 박수치죠. 이제 가장 골 때리는 건 국민 소환제를,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하자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 임기 중에도 유권자들이 볼 때 저 의원은 제대로 못하고 있다, 혹은 우리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불러서 해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가 서명을 하면 찬반 투표가 실시되고 투표율과 찬성률에 따라서 해당 의원의 직위를 박탈하는 방식입니다. 이거 뭐합니까? 무슨 병정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헌법도 바꿔야 됩니다. 왜? 헌법 1조가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투표하는 건데 이 국민투표에서 몇 프로 찬반 투표 몇 프로 이걸 하려면 그거 다 넣어야 되죠. 의도가 뭐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국회의원들 다 불러서 하나하나 목 자르자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단견이죠? 왜 목 자를 사람이 국힘의원들만 있어요?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민주당 의원들부터 다 사라져 줬으면 좋겠는데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AI니 신문명이니 과학기술이니 좋은 말 다 불러 나오는데 끝에 가서는 기본사회입니다. 기본사회에서는 이거 AI, 신문명, 과학 필요 없습니다. 그냥 김정은처럼 100원만 주면 되는 사회예요. 에? 토지 공유제 같은 거 끌어들여가지고 다 몰수해가지고 똑같이 쿠폰만 나눠주면 되는 게 그게 기본사회예요. 기본소득이고 기본주택이고. 그런데 어차피 이재명 대표의 연설에 대해서는
평가할 가치 조차도 없다 싶어서 제가 어제 아무런 말을 안 하고 넘었는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의 연설을 보면서 할 수 없이 이재명 대표의 연설에 대해서도 좀 코멘트를 지금 앞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연설에 비해서 권성동 원내대표 연설은 울림이 있었나? 카타르시스는 됐죠. 왜냐하면 40분 동안 연설 중에서 민주당 45번, 이재명 19번, 그리고 이게 지금 내란의 주범은 바로 민주당이고 이재명이고, 헌정사상 세계 어느 국가에도 이런 야당은 없다. 국정혼란의 주범이고 국가위기 유발자고 헌정질서 파괴자고 속 시원합니다. 얘기해줬어. 그리고 또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전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대통령을 차지하려고 한다. 뭐 들으면 속 시원한 얘기니까 국힘 의원들이 그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가지고 할 때마다 박수를 쳐줍니다. 물론 민주당이 추임새를 안 놓을 그 추임새 놓을 시간을 왜 포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안 넘어가죠. 야유 보내고 수준 더 높여라 뭐 적당히 하라. 권성동 원내대표의 연설에 결국 키는 끝에 가서 이재명은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하자 그러니까 권성동은 개헌을 하자는 겁니다. 권 대표의 연설을 듣고 제가 몹시 유감스럽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은 당연히 민주당의 폭주죠. 그러면 이건 의회, 국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민주당과 정말 치열하게 숫자 노릇만 하지 말고 쟤들은 192석이고 우리는 108석 그거 가지고 자꾸 신세 타령하고 있을 게 아니라 자포자기하고 있을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사사건건 민주당을 물고 늘어지고 파이팅을 하면서 따지고 그래서 그것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과연 일을 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결국 대통령이 혼자서 십자가를 지고 할 수 없이 계엄 선포를 한 겁니다. 이 메시지는요. 대통령이 2월 3일, 2월 7일, 2월 10일 국힘 의원들이 찾아갈 때마다 내가 도저히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서 대통령만이 가진 고유 권한인 계엄권을 들고 나온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전해요. 그 말씀에 진짜 숨은 뜻은 뭡니까? 너희들이 좀 잘했으면은 오늘의 이 지경 계엄을 선포하는 상황까지 안 왔어도 된다. 물론 그 외에 입법부 아닌 다른 뭐 사법부 다른 카르텔도 참고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나마 입법부라도 제대로 국힘이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과 한마음이 돼서 치열하게 싸워줬더라면은 내가 계엄 선포까지 갔겠나. 그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 내가 이런 마음이다라는 말씀은 안 했지만 계엄의 정당성을 계속 말씀하시는 그 밑에 깔려있는 의미는 못난 자식들 때문에 애비가 이렇게 그 짐을 다 짊어진다. 물론 내가 자식을 데리고 있어 내 책임도 크지만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걸 물론 오늘 연설문에서 우리가 자성합니다.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뭐 민주당이 뭐 자기들이 워낙 잘했다. 우리는 심지어 이재명이 무슨 얘기해요. 헌정 파괴 세력에 맞서 헌정 수호 연대를 구성하고 함께 싸우자. 헌정 파괴 세력은 자기들이죠. 그 헌정 수호 연대라는 게 뭡니까? 자기들 중심의 헌정 수호 연대. 우리가 볼 때는
위헌 수호연대입니다. 과연 국회가 이렇게 난장판이 되도록 한 데는 정말 이재명의 민주당의 책임만 100% 있을까요? 저 절대로 민주당 편드는 거 아닙니다. 이재명 편드는 것도 아닙니다. 뭐 거기는 아주 가로바뀌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과연 최선을 다해가 싸웠냐 이거예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힘의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싸웠냐 이거예요. 지금 와서 45번 민주당을 비난하고 19번 이재명을 비난하는 거는 참 입을 뒤집어 쓰고 고함 지르는 것밖에 아니에요. 어제도 국힘의원 5명이 대통령을 면회를 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국민들하고 좀 자유수호연대, 자유수호 운동을 당이 뒷받침해주면 국민의 사랑받을 것이다. 정말 애둘러 얘기한 거예요. 너들이 국회에서도 제의를 안 하는데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데도 어떻게 너희들은 손발을 다 묶어 놔놓고 눈만 멀뚱멀뚱하게 뜨고 있느냐. 좀 앞서서 여권 지지층을 그리고 나를 지지하는 그 세력들을 결집시켜서 나라를 좀 바꿔봐라. 다시 말하면 이 기존의 대한민국 질서를 지켜나가도록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 뜻이에요. 근데 오늘 나와서 연설에서 개헌 얘기하고 있어요. 개헌? 이재명이 콧방귀도 안 끼죠. 제가 이 개헌 얘기에 대해서 이거는 뭐 헌정회에서 지금 뭐 정대철 헌정회 회장 그리고 거기에 상당한 원로들이 사실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 목소리로 지금 개헌하는데 제왕적 권한 대통령제를 없애자. 제왕적 권한이 지금 제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는 제왕적 국회입니다. 제왕적 국회. 대한민국 국회만큼 이렇게 막강한 국회는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탄핵도 안 당해요. 국민들은 5만 명 이상이면은 국회에 탄핵 신청할 수 있다 해서 문영배, 이미선 물론 해냈지만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국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탄핵 발의를 해줘야 되겠지만 민주당이 할 가능성은 제로죠. 뭐 법사위에 소위원회에서 뭐 하는 것처럼 청원 소위에서 뭐 하는 것처럼 이 제스처는 쓰겠지만 그거 안 한 거 아닙니까? 다시 되돌아와서 과연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 단상에서 지금 한가롭게 개헌 얘기하고 있을 땐가? 뭐 당대표 연설이니까 연설은 해야 되지만 저는 이재명을 진짜 폭로를 하고 정말 불법 위법 진짜 무법인 이재명을 폭로를 하고 민주당을 45번 고발한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론이 개헌으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우리가 힘은 부족하지만 더 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한길 선생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게 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우리를 뽑아준 바로 주권자인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도록 여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바로 동참하고 앞서겠습니다. 전 차라리 그런 결론을 원했어요. 연설 다 듣고 아주 씁쓸했습니다. 결국 저기밖에 안 되는구나.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2월 17일 관훈토론회에 나와서 얘기를 한다고?
전한길과 동참을 하느냐 안 하느냐 4선 이상 의원들 모아놓고 결론이 뭐야? 법률 지원? 누가 법률 지원 원한다 그랬어? 응? 둘 다가 권영세, 권성동 둘 다가 검사 출신이니까 할 수 있는 게 그 법률 지원 그것뿐이야? 그들은 법률 지원을 원하는 게 아니야. 지금 제가 페이북을 해도 끊임없이 들어오는 소리가 뭐냐면 국힘은 어디 있습니까? 국힘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가 전한길 혼자 광주를 뚫고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국민의힘 한마디 보태주는 게 없습니다. 자유민주당에서 200개의 현수막을 광주에 걸었습니다. 광주가 일어난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살아난다. 대한민국이 일어선다. 거기에 대해서 국힘 동참하는 것도 없습니다. 뭐 이제 늦게 와가 생색 낸다고 권영세가 관훈클럽에 나와가지고 한마디 하겠다고? 죄송한 얘기지만 웃기는 얘기입니다. 결국 국힘은 점잖고 선비다운 것만 넥타이 매고 따뜻한 방에서 하는 것만 하겠다. 그래서 바로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겁니다. 민주당이 무법, 탈법, 위법이라서 우리가 힘든 것도 있지만 정말 민주당이 우리를 당 취급을 안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우리를 버립니다. 왜? 대통령을 구하지 못하고 대통령을 저렇게 되도록 만드는 당사자들이 바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니까. 제가 바라던 연설문의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개헌이라는 건 스케이프고팅처럼 피난처밖에 변명거리밖에 안 들렸습니다. 이재명 안 할 건 천하가 다 합니다. 하더라도 뭐야? 내가 대통령 되고 난 뒤에 하자는 거 아닙니까? 개헌 논의하자는 겁니까? 근데 국힘에서 원내대표 연설에서 개헌을 가지고 결론을 짓는다는 게 우린 그래도 더 나은 민주주의 체제를 위해 제7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된다. 전혀 울림이 없습니다. 행동하세요.